최고 계수가 양수인 아볼 이차함수가 있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위볼 이차함수 gx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fx가 1 되는 방정식의 근들의 집합이 대문자 x고 절대값 gx가 1 되는 방정식의 근들의 집합이 대문자 y입니다. 절대값 fx가 1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fx 그림과 1이라는 가로선이 있었을 때 교점의 x값을 의미하고 절대값 gx 그림과 1이라는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x값들의 집합이 대문자 y가 되는 거죠. 절대값 fx의 그림은 이게 아볼 포물선이 있잖아요, f가. 근데 x축에 위에 떠 있으면 절대값을 씌워도 바뀌는 부분이 없을 거고 만약에 x축과 교점을 이런 식으로 두 개 가지면 f값이 양의 값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음의 값 부분이 반전돼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W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원래 아볼이었던 F가 원래 아볼이기 때문에 아볼 부분은 F고 위볼 부분은 마이너스 F라는 거. G도 비슷해요. 만약에 그 X축하고 교점 안 가지면 절대값 붙여서 반전돼서 올라가니까 이런 그림일 거고 교점 두 개 가지면 반전돼서 올라가니까 이런 W 모양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F랑 조금 다른 게 원래 태생이 G니까 위볼 부분이 G고 아볼 부분이 마이너스 G라는 거 정도는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개형이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박스 조건을 보면 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원소의 개수든 y의 원소의 개수든 적어도 최소 3개는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방정식들의 근이 각각 3개 이상씩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런 멀쩡한 포물선 그림은 빼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꺾여 있어야지 1이라는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이상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W 모양이 두 개가 있는데 1이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들의 개수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족권을 보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어떤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누가 X고 누가 Y인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어떤 원소 집합 안에는 X랑 Y 둘 중에 하나겠죠. 원소가 몇 개? 3개 들어야 되고 걔를 포함하면서 다른 집합 안에 추가로 한 개가 더 들어있는 뭐 얘가 X고 얘가 Y일 수도 있고 얘가 3개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위쪽이 X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나와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NX랑 NY 중 한 놈은 4개, 한 놈은 3개여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둘 중에 한 놈이 4개고 게다가 사실은 어차피 그래프가 지금 개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W 그림이죠. 그래서 어차피 한 놈은 4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큰 오메가를 하나만 좀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 y는 1이라는 가로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이렇게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x4. 근데 지금 보면 x박집합 y가 바로 얘네 4개를 의미하는 걸 텐데 원소로 그것들의 합이 몇이래요? 8이래요. 근데 이게 애초에 포물선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가운데의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거든요.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더한 값이 8이라잖아요. 그래서 정 가운데에 있는 축의 값을 제가 P라고, 아이고, 이걸 제가 P라고 둔다면 X1과 X4를 더하면 축의 2배니까 2P가 될 거고 X2와 X3를 더해도 축의 2배니까 2P가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8 되는 거고 P의 값이 2라는 거. 즉 이게 뭐 절대값 F의 그림일지 절대값 G의 그림일지는 아주 그건 알 수는 없지만 Y는 1하고 교점을 4개 갖는 순간 그림이 있을 텐데 그 그림의 가운데 축은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3이라는 건 어차피 3개 원소를 갖는 쪽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 3개의 근을 갖는 쪽. 그쵸? y는 1과 교점을 3개 갖는 쪽에 교점들의 x값의 합이 몇이 나올 것이다? 3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서 교점이 3개 나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W 그림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교점이 3개의 그림인데 W 그림에 y는 1이라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조금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3개 나오는 그림. 뭐 이 값을 제가 아까랑 다른 의미로 x1, x2, x3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3이 나와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녀석의 그림은 x2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x1하고 x3를 더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운데 축의 2배 그러니까 2x2가 나올 거고 원래 x2가 하나 더 있었고 그러니까 가운데 값 x2의 3배가 3이라는 뜻. 그래서 x2 값이 몇이라는 거?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오메가의 축은 2고 작은 오메가 모양의 W 모양의 가운데 축이 x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보를 종합해서 보면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냐면 이 그림이 같이 포개져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지 교점 아이고 이렇게 돼야지 교점이 전체로 보면 4개고 그 중에 3개가 겹치고 이해돼요? 봐봐요. 전체적으로 4개인데 딱 3개가 겹치는 이런 그림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메가의 축이 1, 오른쪽 그 오메가 모양의 축이 2라는 거. 예, 이런 그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상태에서 과연 작은 W 그림이 있고 큰 W 그림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걸 이제 좀 떼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 F, 어느 쪽이 절대값 F 그림이고 어느 쪽이 절대값 G 그림인지를 정해줘야 하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F2가 F1보다 작다. 만약에 이걸 좀 지울게요. 만약에 이 그림이 절대값 F의 그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F의 원본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1을 기준으로 축을 갖는 X는 1이 축인 아볼폼을 써는 그림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F2가 F1보다 작아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모순이에요. 왜냐면 1이 가장 작은 점이기 때문에 F1보다 다른 함수값이 더 작아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녀석은 절대값 fx의 그림이 아니라 절대값 gx의 그림이 맞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이 큰 오메가, 큰 W 모양의 그림이 절대값 fx의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작은 W가 G 그림, 큰 W가 F 그림이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F랑 G를 구해 볼 건데 이 녀석이 결국에는 포개져야 되니까 딱 이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대칭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 작은 W 그림은 1에 대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큰 W 그림은 2에 대해 대칭인데 요 점의 x값이 1이니까 요 점의 x값이 3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W 그림은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니까 요쪽은 마 1이에요. 그리고 다시 큰 W 그림은 2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맨 왼쪽 교점이 마 1이면 맨 오른쪽 교점은 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하면 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f부터 구해볼게요. 1번 fx. 절대값 fx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큰 오메가 그림을, 큰 W 그림을 그리고 y는 1이 이런 식으로 교점을 4개 가질 거고 축이 2고 이쪽 교점이 1, 이쪽 교점이 3, 이쪽 교점이 5, 이쪽 교점이 마이너스 1인 그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근데 원래 태생이 아볼이기 때문에 이게 F, 이게 마이너스 F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F한테, 아이고, 잠깐만요. F한테 마 2를 넣어도 1 나오고, F한테 5를 넣어도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한테 만약에, 마이너스 F한테 뭐 3을 넣는다면 1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F한테 1 넣어도 1 나올 것이고,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이거 2개 가지고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fx가 1 되는 두 근이 마1과 5기 때문에 fx를 식을 세우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진 모르지만 아이고, x 플러스 1, x 빼기 5가 인수로 있고 여기 플러스 1이 붙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뭐 2개 값 중에 하나를 쓸게요. 그냥 f1이 마1이 나와야 한다라는 걸 쓰면 f1은 a 곱하기 2 곱하기 마 4 플러스 1이고 그게 마 1이 돼야 되니까 마 8a가 마 2가 돼야 해서 a 값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fx는 결과적으로 4분의 1 x 플러스 1 x 빼기 5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f7을 미리 구해보면 f7은 4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서 5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g를 그려볼게요. 이따가 잠깐만요. 이제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작은 w 그림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y는 1과 교점이 3개여야 되니까 이런 그림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점의 x값이 1이고 그리고 요 점의 x값이 3이고 요 점의 x값이 마 1인 상태. 근데 g는 애초에 태생이 위볼이니까 여기가 g, 아볼 쪽이 마g. 그럼 함수값 정보를 모아보면 이게 y는 1이니까 g 일단은 1,1이 꼭지점이죠. 얘가 꼭지점이고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 1 마이너스 g 3이 1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게 꼭지점이기 때문에 그럼 gx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한테 만약에 마 1을 넣는다면 마 1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4b 더하기 1인데 그게 마 1이어야 한다는 거.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그러니까 g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9를 넣으니까 g한테 9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64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1이 된다는 거.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31을 빼니까 답은 36이 나오게 됩니다.